네, 기자 수첩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앞으로 몇 주 동안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다시 확산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텔스 오미크론 유행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채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종인 BA2에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스텔스는 자맹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뜻을 반영해서 탐지 기능에 대항하는 은폐 기술에 스텔스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하는데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가 기존 유전자 증폭 PCR 검사로는 정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서 스텔스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런 스텔스 오미크론이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에서 50%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름 그대로 지금 전파력도 강하고 또 확인하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러면 이 같은 현재 이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재확산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스텔스 오미크론은 현재 아시아와 유럽, 남아공 등 전 세계로 빠르게 퍼지면서 재확산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지난 1월 말 영국과 남아공에서 처음 발견된 뒤 전 세계 약 30여 개국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주로 유럽과 아시아에서 발견됐으며 덴마크, 중국, 인도 등에서는 이미 우세화했습니다. 영국은 지난 1월 4일 신규 확진자 약 22만 명으로 유행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사태가 완화되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고 확진자 격리, 무료 검사 중단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들을 완화했습니다. 이후 확진자가 꾸준히 줄어서 지난달 말 하루 평균 3만 명대까지 떨어졌었지만 최근 들어 8만 명에서 9만 명대로 뛰었습니다. 영국은 이러한 재확산을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분석했는데요. 2월 말 50% 안팎이던 스텔스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3월 초 80%를 넘어섰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지난 1월 신규 확진자 50만 명으로 오미크론 유행 정점을 찍은 이후 대부분의 방역 수칙들을 해제했고 이후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이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20%도 안 되던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이 이번 달 50%를 넘어섰고 이번 달 초 4만 명대였던 확진자가 2주 만에 8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자, 이 기자, 한국도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심각하죠? 네, 한국에서도 스텔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했는데요. 지난주 집계된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은 41.4%로 한 달 전 10%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무려 4배가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연일 40만 명에서 60만 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고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 23일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한국 국민 5명 중 1명이 감염된 셈입니다. 지난달 100만 명 수준이었던 누적 확진자 규모는 한 달 만에 10배로 불어났습니다. 영국은 기존 오미크론 확산세가 모두 지나간 시점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유행 바톤을 이어가는 반면 한국은 기존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정점 시기가 미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앞선 유럽의 재확산이 너무 빠른 방역 지침 완화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 각국이 방역을 너무 빨리 해제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한스 크루즈 WHO 유럽 지역 국장은 유럽 지역 53개국 가운데 18개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고 특히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은 방역 지침들을 너무 급격히 해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오미크론 대확산 정점을 찍고 수치가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각종 방역 지침들을 완화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은 채 식당과 극장 등 실내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큰 증가폭이 없지만 영국 또한 수치 하락세에 따른 방역 지침 완화 이후 확진자가 꾸준히 줄어든 이후에 스텔스 오미크론 급확산으로 재확산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영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죠.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 또한 코로나19 수치 하락세로 보건 의무화 지침들이 하나둘 해제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빠른 확산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미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세가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보건당국이 또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미국에서도 점차 스텔스 오미크론의 검출률이 증가하면서 재확산세로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22일 기준 미국 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의 비율이 35%라고 밝혔습니다. 약 1주 전 22%보다 늘었고 올해 1월 4일 0.4%에 비해서는 약 9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이 약 한 달 주기로 유럽의 코로나19 확산 양상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곧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 변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등 인구 밀집주의 바이러스 샘플들을 분석한 결과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의 검출 비율이 무려 70%에 달했습니다. 매사추세츠 병원의 감염병 전문의 제이콥 레미유는 이 변이를 분화 직전의 화산에 비유하면서 화산 옆에 살고 있는데 언제 얼마나 크게 터질지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스크립스 연구소 에릭 토폴 소장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미국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스텔스 오미크론 유행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치가 오미크론 대확산 이후에 처음으로 늘어난 것 또한 재확산 조짐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죠.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한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조짐을 보였는데요. 지난 20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9,9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는 2주 전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지만 18일 29,648명, 19일 29,717명과 비교하면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1월 신규 확진자가 80만 명에 달하는 등 오미크론 대확산을 경험한 뒤 급격하게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이 수치가 다시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에 대해서 지금은 승리를 선언할 때가 아니라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에도 우리를 속인 적이 있었고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에 반드시 대비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 대확산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감염했던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보건당국 이러한 우려 속에 긴장한 상태죠.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올 봄부터 확산세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카원 헬스 명차 최고 전략 책임자는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은 이미 시작됐고 약 2주에서 3주 후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까지 봤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의 급등을 예상했습니다. 이미 북가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산타클라라 카운티 팔로알토 지역은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이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남가지로 좀 와보겠습니다. 그러면 LA 카운티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LA 카운티의 각종 코로나19 수치들이 하락세지만 보건당국은 스텔스 오미크론이 충분히 지배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지난달 20일에서 26일까지 수집된 코로나19 샘플에서 6.4%가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 4.5%에서 늘어난 수치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스텔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을 수 있지만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 시스템 붕괴 그리고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을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짚었습니다. 또 확산이 시작될 때까지 넋놓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된다면서 주민들에게 부스터샷을 포함한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자, 이 기자, 그렇다면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도 스텔스 오미크론에 재감염될 확률이 높은 겁니까?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높은 만큼 재감염 우려도 높은 것이 사실이죠. 네.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이 또 다시 오미크론이나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될 확률은 희박하다고 전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재감염 연구를 했는데 기존 오미크론에 걸리고 그 후에 또 스텔스 오미크론에 걸린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왔습니다. 두 하위 변이가 어찌 보면 형제 자매라서 어느 정도 항원성이 공유되어 교차 면역 방어가 되는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에릭 파이글링 전염병학자는 영국의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연구를 인용해서 영국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 중 3분의 2가 과거 알파나 델타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돌파 감염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미크론의 면역 항체가 그리 오래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래에 더 많은 변이가 나타날 경우 돌파 감염을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러한 재감염 우려 속에서 기존의 오미크론과 또 스텔스 오미크론이 섞인 새로운 변이가 발견이 됐죠. 네, 이러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는 이스라엘에서 발견됐는데요. 이스라엘 보건부는 지난 16일 해외여행 후 귀국한 여행객 2명이 기존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결합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행객 2명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펜 구리온 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국 과정에서 PCR 검사를 통해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검체 분석 결과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2명의 여행객들은 현재 발열, 두통, 근육통 등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고 격리돼서 몸 상태만 체크받고 있다고 이스라엘 텔아비브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결합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인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 코로나19 대응 책임자 살마 자르카 박사는 현재로서는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환자 증세가 중증으로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지는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르카 박사는 코로나19 변이의 성격상 새로운 변이와 결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보건 전문가들 또한 새로운 변이가 출현했다고는 하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감염 사례가 적고 중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낮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오미크론이나 스텔스 오미크론 모두 전파력이 강한 대신 중증력, 살상력 등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해도 그 근본적인 성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신종 변이 바이러스 역시 전파력이 강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중증력, 살상력이 높을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방심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의 변종뿐만 아니라 델타와 오미크론이 합쳐진 델타크론도 각국에서 발견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섞인 이른바 델타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각국 보건당국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염병학 에리카 펜 박사는 델타크론은 작년 여름과 올 겨울 코로나19 확산을 부채질한 변이들이 섞인 변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펜 박사는 현재 전국적으로 소수지만 델타크론이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펜 박사는 이 변이 바이러스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지금 시점에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세계보건기구 WHO도 현재 델타크론을 관심변이 혹은 위험변이로 분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델타크론의 위험성이나 전파력에 대해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델타크론은 지난 1월 지중해에 있는 나라인 키프로스 공화국에서 최초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때 세계 우세종이었던 델타 변이와 현재 세계 우세종인 오미크론이 혼합체인 변이의 출현으로 우려가 커졌지만 당시 델타크론 출현은 실험실에서 오염이 일어난 결과라는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네, 지난 2달 동안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대확산이 점차 완화되면서 많은 방역 조치들이 해제가 됐고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빠른 확산세가 이어질 것이란 지적 또한 이어지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본인 스스로 위생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채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자수첩 진행의 김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